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조연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 감정과 생각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결국에는 진짜 나는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관계의 중심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이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만약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겪는 가장 큰 심리적 충격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과 당신의 삶 속 자신의 위치에 대해 공들여 쌓아올린 거대한 서사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그들의 정체성 구조 자체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마치 지진과도 같은 충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현실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심리적 극장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극장에서 그들은 언제나 유일한 주인공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모든 주변 인물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맴돌아야만 하는 존재이죠. 하지만 이 거대한 서사는 사실 매우 취약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배역을 충실히 연기해줄 때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동안 당신은 그 배역을 충실히 수행했을 겁니다. 자의는 아니었을지라도 혹은 무의식적으로라도 말이죠.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이해시키려 했었고 그들을 변호했으며 어떻게든 이해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리화하고 당신 자신의 필요는 최소화했으며 언젠가는 모든 것이 나아지리라는 막연한 희망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작 중요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말이죠. 나르시시스트의 서사는 전적으로 통제에 의존합니다. 감정적 통제, 인지적 통제, 심지어 관계 안에서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정의까지도 통제하려 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과거의 일을 아무렇지 않게 재편집하고 당신의 고통은 축소하며 자신의 상처는 극대화합니다. 논리를 비틀어 대화가 아닌 지배의 도구로 사용하죠. 이 모든 행동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바로 자신이 대체 불가능하고 강력하며 언제나 당신보다 한 수 위에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당신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어주기로 동의하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당신이 그 망상에 참여하기를 멈추는 순간 교묘한 조종의 이면을 꿰뚫어보고 분노가 아닌 명확함과 거리감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붕괴는 반드시 극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요란한 싸움이나 폭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심리적 인정을 거두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온 사람에게 당신의 침묵은 존재론적인 위협 그 자체가 됩니다. 그들의 눈에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배신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배신이죠.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스스로에게조차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어떤 사실을 수면 위로 드러냅니다. 바로 자신이 누구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해 평생 들려주던 이야기가 사실은 허구였다는 끔찍한 진실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즉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분노나 무관심, 혹은 또 다른 남 탓으로 위장한 채 서서히 스며듭니다. 하지만 그 표면적인 방어기제 아래에는 어쩌면 자신이 평생 스스로에 대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조용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고 누구를 사랑했으며 어떤 시련을 견뎌냈는지를 회상하며 나라는 존재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진실이 아닌 환상, 과대망상, 통제에 대한 착각 위에 세워졌을 때 그 어떤 작은 균열이라도 마치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들이 정해준 배역에서 걸어 나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집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역할을 투영하거나 새로운 대상을 찾아 똑같은 관계를 재현하려 애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전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배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 누구보다 그들을 깊이 봐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자신을 진정으로 봐주었던 사람이 떠나갔을 때 그들은 버림받았다는 느낌보다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와 마주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 자체가 처음부터 진짜가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 감각의 상실, 즉 혼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맡았던 역할 없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거짓된 자아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부재는 그 자리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공허함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거대한 서사가 붕괴하기 시작하는 정확한 순간입니다. 당신이 떠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왜 떠나는지 그들에게 이해시킬 필요 없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복수심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며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관계를 끝낸 것이 아니라 그 환상 자체를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침묵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자아가 결코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이야기는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침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단 한 가지, 바로 당신 없는 진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서적 분리. 이 단어는 기만적일 만큼 단순하고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역학 관계에서 이것은 매우 강력하고 전복적인 행위입니다. 정서적 분리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지배하는 경지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의 감정이 더 이상 그들에 의해 이용당하거나 조종당하거나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지 않을 때 비로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당신의 내면 세계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가장 의미 있는 방식의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관심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얕은 해석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훨씬 더 내밀한 것, 바로 당신의 정서적 참여입니다. 당신의 기쁨, 슬픔, 좌절, 절망, 그리고 희망까지도. 당신이 보여주는 모든 반응은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심지어 당신의 분노와 눈물조차도 그들에게는 아직 연결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묶여 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끈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정서적 분리가 그들에게 그토록 위협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물리적으로 떠났다는 사실보다 내면적으로 떠났다는 사실이 더 치명적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극받지 않고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으며 조화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자신을 비틀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대신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애초에 나르시시스트가 가질 자격이 없었던 것, 바로 당신 삶의 주권을 되찾게 됩니다.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냉담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리가 아니라 무감각입니다. 무감각은 때로 생존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내포합니다. 진정한 분리는 다릅니다. 그것은 심리적 명료함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를 그들이 연기했던 모습이나 당신이 되기를 바랐던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을 그들에게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판단이나 원망 없이 그저 정확하게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다시 올가매기 위해 가장 필사적인 시도를 하곤 합니다. 갑자기 더 매력적으로 변하거나 진심으로 뉘우치는 척하거나 놀라울 정도로 자기 성찰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의 가치를 기억해내거나 그런 척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반응하는 것은 권력의 상실입니다. 당신의 정서적 분리가 관계의 방정식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던지는 말들,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거나 죄책감, 향수, 혹은 두려움을 유발하려는 시도들. 하지만 당신이 적대감도, 애원도, 희망도 없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을 때 그들의 손에는 조종할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끔찍한 공포입니다. 통제력이 단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별화의 과정입니다. 온전하고 자율적이며 통합된 한 개인으로 거듭나는 심리적 여정이죠. 당신이 정서적으로 분리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기능장애를 중심으로 궤도를 도는 위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치관이라는 항성에 단단히 닻을 내리게 됩니다.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용납될 수 있는지를 정의할 권위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그들이 가장 갈망했던 단 한 가지, 바로 당신을 희생시켜 얻는 자신의 중요성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대립이나 복수가 필요 없는 심오한 변화입니다. 오직 일관성 있고 조용하며 꾸준한 자기 확신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사랑 아니면 증오, 숭배 아니면 유기 같은 극단에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온한 무관심, 그것은 그들이 구사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그들이 왜곡하거나 비틀거나 싸울 수 없는 유일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리듬에 맞춰 춤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음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깨닫습니다. 너무 늦었을 때가 많지만 자신들이 통제하려 했던 과거의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진화했고 성장했으며 그들의 낡은 전술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정서적 분리가 더 이상 연기가 아닌 당신의 실제 상태를 반영하는 확고한 것이 되었을 때
그들은 아마도 처음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권력의 역학관계는 끝났다고. 당신이 어떤 거창한 대결에서 그들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상황을 초월했습니다. 당신은 그 막장 드라마에서 걸어 나왔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의 독립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존재론적인 위협이 됩니다. 단순히 청구서를 내고 스케줄을 관리하는 표면적인 자율성이 아닙니다. 안정된 정체성, 성숙한 가치체계, 그리고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통합된 이해의 뿌리를 둔 깊고 내면적인 종류의 독립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독립은 나르시시스트를 짜증나게 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본질을 폭로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무엇보다도 폭로를 두려워합니다. 단순히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 즉 평생을 피해왔던 심리적 공허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자아는 부풀려져 있고 깨지기 쉬우며 근본적으로 외부의 평가에 의존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인받기 위해 타인의 인정이라는 거울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 거울이 자신을 비춰주지 않을 때 그들의 가면은 깨지기 시작하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수치심, 열등감, 혼란의 깊은 우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기능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하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비춰주지 않는 거울이 됩니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당신의 존재는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심리적 방어막 역할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생존을 위해 거짓된 자아를 만듭니다. 이 거짓 자아는 과장되고 인상적이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릴 적 방치되거나 수치심을 느꼈던 경험으로 인해 만성적인 무가치함과 두려움에 떠는 진짜 자아가 갇혀 있습니다.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는 사람이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해주지 않는 완전한 내면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은 위협이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에게서 부인해온 어떤 것, 바로 온전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과의 이 피할 수 없는 대면이 바로 그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그들을 변화로 이끌 것이라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상황의 악화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더 강하게 상대를 탓하거나 관계를 끊거나 분노를 터뜨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심리적 궤도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목적, 신념, 공동체, 혹은 그저 진실을 말하는 행위 그 자체에서 더 큰 의미를 찾았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이 당신 삶의 중심이라는 환상을 거두어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거짓말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재, 그 침묵, 그 평화, 그 거리가 마침내 그들이 모든 대가를 치르며 피해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 힘의 원천은 결코 그들이 아니었다는 것. 처음부터 당신 자신이었고 언제나 그러했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그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바로 그날, 그들은 비로소 자기 내면의 공허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깨달음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반응으로 자신의 진전을 측정하지 않는 순간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관심을 온전히 되찾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되찾음 속에서 당신은 반응하는 삶이 아닌 창조하는 삶을, 방어적인 삶이 아닌 의도적인 삶을, 깨지기 쉬운 삶이 아닌 회복력 있는 삶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여정이며 당신만의 온전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길에 평화와 명료함.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조연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 감정과 생각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결국에는 진짜 나는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관계의 중심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이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만약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겪는 가장 큰 심리적 충격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과 당신의 삶 속 자신의 위치에 대해 공들여 쌓아올린 거대한 서사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그들의 정체성 구조 자체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마치 지진과도 같은 충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현실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심리적 극장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극장에서 그들은 언제나 유일한 주인공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모든 주변 인물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맴돌아야만 하는 존재이죠. 하지만 이 거대한 서사는 사실 매우 취약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배역을 충실히 연기해줄 때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동안 당신은 그 배역을 충실히 수행했을 겁니다. 자의는 아니었을지라도 혹은 무의식적으로라도 말이죠.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이해시키려 했었고 그들을 변호했으며 어떻게든 이해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리화하고 당신 자신의 필요는 최소화했으며 언젠가는 모든 것이 나아지리라는 막연한 희망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작 중요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말이죠. 나르시시스트의 서사는 전적으로 통제에 의존합니다. 감정적 통제, 인지적 통제, 심지어 관계 안에서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정의까지도 통제하려 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과거의 일을 아무렇지 않게 재편집하고 당신의 고통은 축소하며 자신의 상처는 극대화합니다. 논리를 비틀어 대화가 아닌 지배의 도구로 사용하죠. 이 모든 행동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바로 자신이 대체 불가능하고 강력하며 언제나 당신보다 한 수 위에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당신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어주기로 동의하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당신이 그 망상에 참여하기를 멈추는 순간 교묘한 조종의 이면을 꿰뚫어보고 분노가 아닌 명확함과 거리감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붕괴는 반드시 극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요란한 싸움이나 폭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심리적 인정을 거두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온 사람에게
당신의 침묵은 존재론적인 위협 그 자체가 됩니다. 그들의 눈에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배신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배신이죠.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스스로에게조차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어떤 사실을 수면 위로 드러냅니다. 바로 자신이 누구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해 평생 들려주던 이야기가 사실은 허구였다는 끔찍한 진실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즉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분노나 무관심, 혹은 또 다른 남 탓으로 위장한 채 서서히 스며듭니다. 하지만 그 표면적인 방어기제 아래에는 어쩌면 자신이 평생 스스로에 대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조용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고 누구를 사랑했으며 어떤 시련을 견뎌냈는지를 회상하며 나라는 존재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진실이 아닌 환상, 과대망상, 통제에 대한 착각 위에 세워졌을 때 그 어떤 작은 균열이라도 마치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들이 정해준 배역에서 걸어 나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집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역할을 투영하거나 새로운 대상을 찾아 똑같은 관계를 재현하려 애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전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배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 누구보다 그들을 깊이 봐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자신을 진정으로 봐주었던 사람이 떠나갔을 때 그들은 버림받았다는 느낌보다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와 마주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 자체가 처음부터 진짜가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 감각의 상실, 즉 혼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맡았던 역할 없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거짓된 자아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부재는 그 자리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공허함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거대한 서사가 붕괴하기 시작하는 정확한 순간입니다. 당신이 떠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왜 떠나는지 그들에게 이해시킬 필요 없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복수심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며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관계를 끝낸 것이 아니라 그 환상 자체를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침묵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자아가 결코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이야기는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침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단 한 가지, 바로 당신 없는 진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서적 분리. 이 단어는 기만적일 만큼 단순하고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역학 관계에서 이것은 매우 강력하고 전복적인 행위입니다. 정서적 분리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지배하는 경지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의 감정이 더 이상 그들에 의해 이용당하거나 조종당하거나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지 않을 때 비로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당신의 내면 세계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가장 의미 있는 방식의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관심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얕은 해석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훨씬 더 내밀한 것, 바로 당신의 정서적 참여입니다. 당신의 기쁨,
슬픔, 좌절, 절망, 그리고 희망까지도. 당신이 보여주는 모든 반응은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심지어 당신의 분노와 눈물조차도 그들에게는 아직 연결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묶여 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끈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정서적 분리가 그들에게 그토록 위협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물리적으로 떠났다는 사실보다 내면적으로 떠났다는 사실이 더 치명적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극받지 않고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으며 조화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자신을 비틀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대신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애초에 나르시시스트가 가질 자격이 없었던 것, 바로 당신 삶의 주권을 되찾게 됩니다.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냉담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리가 아니라 무감각입니다. 무감각은 때로 생존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내포합니다. 진정한 분리는 다릅니다. 그것은 심리적 명료함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를 그들이 연기했던 모습이나 당신이 되기를 바랐던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을 그들에게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판단이나 원망 없이 그저 정확하게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다시 올가매기 위해 가장 필사적인 시도를 하곤 합니다. 갑자기 더 매력적으로 변하거나 진심으로 뉘우치는 척하거나 놀라울 정도로 자기 성찰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의 가치를 기억해내거나 그런 척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반응하는 것은 권력의 상실입니다. 당신의 정서적 분리가 관계의 방정식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던지는 말들,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거나 죄책감, 향수, 혹은 두려움을 유발하려는 시도들. 하지만 당신이 적대감도, 애원도, 희망도 없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을 때 그들의 손에는 조종할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끔찍한 공포입니다. 통제력이 단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별화의 과정입니다. 온전하고 자율적이며 통합된 한 개인으로 거듭나는 심리적 여정이죠. 당신이 정서적으로 분리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기능장애를 중심으로 궤도를 도는 위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치관이라는 항성에 단단히 닻을 내리게 됩니다.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용납될 수 있는지를 정의할 권위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그들이 가장 갈망했던 단 한 가지, 바로 당신을 희생시켜 얻는 자신의 중요성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대립이나 복수가 필요 없는 심오한 변화입니다. 오직 일관성 있고 조용하며 꾸준한 자기 확신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사랑 아니면 증오, 숭배 아니면 유기 같은 극단에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온한 무관심, 그것은 그들이 구사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그들이 왜곡하거나 비틀거나 싸울 수 없는 유일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리듬에 맞춰 춤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음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깨닫습니다. 너무 늦었을 때가 많지만 자신들이 통제하려 했던 과거의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진화했고 성장했으며 그들의 낡은 전술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정서적 분리가 더 이상 연기가 아닌 당신의 실제 상태를 반영하는 확고한 것이 되었을 때 그들은 아마도 처음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권력의 역학관계는 끝났다고. 당신이 어떤 거창한 대결에서 그들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상황을 초월했습니다. 당신은 그 막장 드라마에서 걸어나왔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의 독립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존재론적인 위협이 됩니다. 단순히 청구서를 내고 스케줄을 관리하는 표면적인 자율성이 아닙니다. 안정된 정체성, 성숙한 가치체계, 그리고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통합된 이해의 뿌리를 둔 깊고 내면적인 종류의 독립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독립은 나르시시스트를 짜증나게 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본질을 폭로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무엇보다도 폭로를 두려워합니다. 단순히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 즉 평생을 피해왔던 심리적 공허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자아는 부풀려져 있고 깨지기 쉬우며 근본적으로 외부의 평가에 의존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인받기 위해 타인의 인정이라는 거울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 거울이 자신을 비춰주지 않을 때 그들의 가면은 깨지기 시작하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수치심, 열등감, 혼란의 깊은 우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기능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하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비춰주지 않는 거울이 됩니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당신의 존재는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심리적 방어막 역할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생존을 위해 거짓된 자아를 만듭니다. 이 거짓 자아는 과장되고 인상적이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릴 적 방치되거나 수치심을 느꼈던 경험으로 인해 만성적인 무가치함과 두려움에 떠는 진짜 자아가 갇혀 있습니다.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는 사람이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해주지 않는 완전한 내면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은 위협이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에게서 부인해온 어떤 것, 바로 온전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과의 이 피할 수 없는 대면이 바로 그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그들을 변화로 이끌 것이라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상황의 악화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더 강하게 상대를 탓하거나 관계를 끊거나 분노를 터뜨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심리적 궤도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목적, 신념, 공동체, 혹은 그저 진실을 말하는 행위 그 자체에서 더 큰 의미를 찾았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이 당신 삶의 중심이라는 환상을 거두어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거짓말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재, 그 침묵, 그 평화, 그 거리가 마침내 그들이 모든 대가를 치르며 피해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 힘의 원천은 결코 그들이 아니었다는 것. 처음부터 당신 자신이었고 언제나 그러했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그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바로 그날, 그들은 비로소 자기 내면의 공허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깨달음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반응으로 자신의 진전을 측정하지 않는 순간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관심을 온전히 되찾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되찾음 속에서 당신은 반응하는 삶이 아닌 창조하는 삶을, 방어적인 삶이 아닌 의도적인 삶을, 깨지기 쉬운 삶이 아닌 회복력 있는 삶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여정이며 당신만의 온전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길에 평화와 명료함.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조연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 감정과 생각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결국에는 진짜 나는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관계의 중심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이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만약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겪는 가장 큰 심리적 충격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과 당신의 삶 속 자신의 위치에 대해 공들여 쌓아올린 거대한 서사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그들의 정체성 구조 자체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마치 지진과도 같은 충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현실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심리적 극장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극장에서 그들은 언제나 유일한 주인공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모든 주변 인물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맴돌아야만 하는 존재이죠. 하지만 이 거대한 서사는 사실 매우 취약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배역을 충실히 연기해줄 때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동안 당신은 그 배역을 충실히 수행했을 겁니다. 자의는 아니었을지라도 혹은 무의식적으로라도 말이죠.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이해시키려 했었고 그들을 변호했으며 어떻게든 이해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리화하고 당신 자신의 필요는 최소화했으며 언젠가는 모든 것이 나아지리라는 막연한 희망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작 중요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말이죠. 나르시시스트의 서사는 전적으로 통제에 의존합니다. 감정적 통제, 인지적 통제, 심지어 관계 안에서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정의까지도 통제하려 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과거의 일을 아무렇지 않게 재편집하고 당신의 고통은 축소하며 자신의 상처는 극대화합니다. 논리를 비틀어 대화가 아닌 지배의 도구로 사용하죠. 이 모든 행동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바로 자신이 대체 불가능하고 강력하며 언제나 당신보다 한 수 위에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당신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어주기로 동의하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당신이 그 망상에 참여하기를 멈추는 순간 교묘한 조종의 이면을 꿰뚫어보고 분노가 아닌 명확함과 거리감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붕괴는 반드시 극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요란한 싸움이나 폭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심리적 인정을 거두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온 사람에게 당신의 침묵은 존재론적인 위협 그 자체가 됩니다. 그들의 눈에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배신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배신이죠.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스스로에게조차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어떤 사실을 수면 위로 드러냅니다. 바로 자신이 누구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해 평생 들려주던 이야기가 사실은 허구였다는 끔찍한 진실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즉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분노나 무관심, 혹은 또 다른 남 탓으로 위장한 채 서서히 스며듭니다. 하지만 그 표면적인 방어기제 아래에는 어쩌면 자신이 평생 스스로에 대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조용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고 누구를 사랑했으며 어떤 시련을 견뎌냈는지를 회상하며 나라는 존재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진실이 아닌 환상, 과대망상, 통제에 대한 착각 위에 세워졌을 때 그 어떤 작은 균열이라도 마치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들이 정해준 배역에서 걸어 나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집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역할을 투영하거나 새로운 대상을 찾아 똑같은 관계를 재현하려 애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전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배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 누구보다 그들을 깊이 봐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자신을 진정으로 봐주었던 사람이 떠나갔을 때 그들은 버림받았다는 느낌보다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와 마주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 자체가 처음부터 진짜가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 감각의 상실, 즉 혼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맡았던 역할 없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거짓된 자아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부재는 그 자리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공허함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거대한 서사가 붕괴하기 시작하는 정확한 순간입니다. 당신이 떠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왜 떠나는지 그들에게 이해시킬 필요 없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복수심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며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관계를 끝낸 것이 아니라 그 환상 자체를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침묵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자아가 결코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이야기는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침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단 한 가지, 바로 당신 없는 진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서적 분리. 이 단어는 기만적일 만큼 단순하고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역학 관계에서 이것은 매우 강력하고 전복적인 행위입니다. 정서적 분리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지배하는 경지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의 감정이 더 이상 그들에 의해 이용당하거나 조종당하거나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지 않을 때 비로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당신의 내면 세계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가장 의미 있는 방식의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관심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얕은 해석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훨씬 더 내밀한 것, 바로 당신의 정서적 참여입니다. 당신의 기쁨, 슬픔, 좌절, 절망, 그리고 희망까지도. 당신이 보여주는 모든 반응은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심지어 당신의 분노와 눈물조차도 그들에게는 아직 연결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묶여 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끈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정서적 분리가 그들에게 그토록 위협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물리적으로 떠났다는 사실보다 내면적으로 떠났다는 사실이 더 치명적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극받지 않고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으며 조화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자신을 비틀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대신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애초에 나르시시스트가 가질 자격이 없었던 것, 바로 당신 삶의 주권을 되찾게 됩니다.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냉담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리가 아니라 무감각입니다. 무감각은 때로 생존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내포합니다. 진정한 분리는 다릅니다. 그것은 심리적 명료함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를 그들이 연기했던 모습이나 당신이 되기를 바랐던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을 그들에게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판단이나 원망 없이 그저 정확하게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다시 올가매기 위해 가장 필사적인 시도를 하곤 합니다. 갑자기 더 매력적으로 변하거나 진심으로 뉘우치는 척하거나 놀라울 정도로 자기 성찰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의 가치를 기억해내거나 그런 척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반응하는 것은 권력의 상실입니다. 당신의 정서적 분리가 관계의 방정식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던지는 말들,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거나 죄책감, 향수, 혹은 두려움을 유발하려는 시도들. 하지만 당신이 적대감도, 애원도, 희망도 없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을 때 그들의 손에는 조종할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끔찍한 공포입니다. 통제력이 단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별화의 과정입니다. 온전하고 자율적이며 통합된 한 개인으로 거듭나는 심리적 여정이죠. 당신이 정서적으로 분리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기능장애를 중심으로 궤도를 도는 위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치관이라는 항성에 단단히 닻을 내리게 됩니다.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용납될 수 있는지를 정의할 권위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그들이 가장 갈망했던 단 한 가지, 바로 당신을 희생시켜 얻는 자신의 중요성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대립이나 복수가 필요 없는 심오한 변화입니다. 오직 일관성 있고 조용하며 꾸준한 자기 확신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사랑 아니면 증오, 숭배 아니면 유기 같은 극단에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온한 무관심, 그것은 그들이 구사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그들이 왜곡하거나 비틀거나 싸울 수 없는 유일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리듬에 맞춰 춤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음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깨닫습니다. 너무 늦었을 때가 많지만 자신들이 통제하려 했던 과거의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진화했고 성장했으며 그들의 낡은 전술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정서적 분리가 더 이상 연기가 아닌 당신의 실제 상태를 반영하는 확고한 것이 되었을 때 그들은 아마도 처음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권력의 역학관계는 끝났다고. 당신이 어떤 거창한 대결에서 그들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상황을 초월했습니다. 당신은 그 막장 드라마에서 걸어나왔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의 독립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존재론적인 위협이 됩니다. 단순히 청구서를 내고 스케줄을 관리하는 표면적인 자율성이 아닙니다. 안정된 정체성, 성숙한 가치체계, 그리고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통합된 이해의 뿌리를 둔 깊고 내면적인 종류의 독립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독립은 나르시시스트를 짜증나게 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본질을 폭로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무엇보다도 폭로를 두려워합니다. 단순히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 즉 평생을 피해왔던 심리적 공허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자아는 부풀려져 있고 깨지기 쉬우며 근본적으로 외부의 평가에 의존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인받기 위해 타인의 인정이라는 거울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 거울이 자신을 비춰주지 않을 때 그들의 가면은 깨지기 시작하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수치심, 열등감, 혼란의 깊은 우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기능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하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비춰주지 않는 거울이 됩니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당신의 존재는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심리적 방어막 역할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생존을 위해 거짓된 자아를 만듭니다. 이 거짓 자아는 과장되고 인상적이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릴 적 방치되거나 수치심을 느꼈던 경험으로 인해 만성적인 무가치함과 두려움에 떠는 진짜 자아가 갇혀 있습니다.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는 사람이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해주지 않는 완전한 내면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은 위협이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에게서 부인해온 어떤 것, 바로 온전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과의 이 피할 수 없는 대면이 바로 그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그들을 변화로 이끌 것이라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상황의 악화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더 강하게 상대를 탓하거나 관계를 끊거나 분노를 터뜨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심리적 궤도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목적, 신념, 공동체, 혹은 그저 진실을 말하는 행위 그 자체에서 더 큰 의미를 찾았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이 당신 삶의 중심이라는